이하쌤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여름방학은 잘 보냈어요? 네, 여름방학 끝나고 첫 번째 시간인데 이렇게 유튜브와 이학스터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에요. 4학년 도덕 시간 선생님도 아주 바라고 그리던 시간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 여러분도 이해하시죠? 오늘 4학년 도덕은요, 바로 70쪽부터 시작합니다. 4단원 힘과 마음을 모아서 라는 부분인데요. 우리 70쪽 잠깐 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힘이 있을 때에도 함께 힘을 모으고 서로 도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70쪽에 나와 있는 그림들 보이죠? 네, 이렇게 조상분들은 벼농사를 하거나 아니면 김장을 할 때도 서로 힘을 모아 도우려고 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일이 훨씬 더 단축되고 쉬워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돕는 아름다움이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71쪽에 보면 체육대회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기억나요, 이 사진? 2019년 10월이에요. 우리가 2학년 때 코로나도 없었기 때문에 마스크 없이 즐겁게 체육대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반별로 협동해서 여러 가지 경기를 했는데, 네, 그때 협동했을 때 팀워크 장난 아닐 때의 기분 기억하시나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협동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이번 시간은요, 4단원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해서 즐거운 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74쪽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학습 문제. 협동의 중요성을 알고 그걸 실천하는 방법을 말해볼 수 있으시면 됩니다. 이제는 교과서 72쪽을 봐주시고요. 오늘 배우게 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분입니다. 1. 생활 속 이야기. 네, 우리 생활 속의 이야기 중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태안 앞바다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협동의 의미, 그리고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협동 실천의 계획을 함께 세워볼 겁니다. 아참! 이 실천 계획은요, 여러분이 유튜브 여기 댓글로 꼭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72쪽에 나와 있는 100만 명의 기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이 사진을 준비했는데 과연 이 사진은 뭘 나타내는 걸까요? 이 검은색은 과연 무엇일까요? 맞아요. 이게 바로 기름이에요. 자, 교과서 보면 또 나와 있는데요. 2007년 겨울에 충청남도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을 실은 유조선과 해상 기중기가 충돌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선박 안에 있던 기름 자체가 계속 흘러나와서 바다로 흘러나오게 된 거죠. 이건 엄청난 사고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과 같이 이렇게 예쁜 바다 안에 검은색 기름이 팍 퍼지게 됐어요. 이 사고로 바닷가의 바닷물이 기름으로 얼룩졌고요. 사람들은 환경이 오염되어서 깨끗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사진과 같이 기름때 제거 작업에 착수했어요. 선생님 친구도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아빠 엄마 따라가서 요거를 제거하는 작업을 했었대요. 마스크도 끼고 손 장갑도 고무 장갑도 끼고 하면서 그 스펀지 같은 걸로 계속 돌을 닦아내고 했다고 합니다.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얼굴에도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났다고 하는데 이런 기름들, 이렇게 오염된 기름들을 튀는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분들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이 오른쪽 사진에 나와 있는 요것들이 다 기름을 모은 통이에요. 기름 제거 작업 중인 전국의 자원봉사자들, 전국의 남녀노소 자원봉사자들이 태안을 찾아왔는데요. 총 123만 명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깨끗해질 것 같지 않았죠? 아까도 분명 봤을 때. 근데 그 바다가 빠르게 원래 모습을 되찾아갔대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 바로 이렇습니다. 어머나, 위에처럼 생겼던 요 검은색들 다 기름이거든요.
요 기름때가 가득했던 모래해안과 바다에 어느 날, 어느 순간 보니 이렇게 깨끗해져 있었다는 거죠. 태안의 바다가 이렇게 깨끗했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믿겨지시나요? 예전 사진 볼까요? 이렇게 검은색, 검은 기름때로 오염이 됐던 게 여기 있던 새들도 다 죽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은 아름다운 바다의 모습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참 믿겨지지가 않네요. 여러분, 이렇게 기름으로 오염됐던 태안 앞바다는 어떻게 깨끗해졌어요? 72쪽 아래에 적어주세요. 선생님이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초 동안 여러분은 잠깐 정지해 놓고서 72쪽 아래 부분을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다 적으셨나요? 기름으로 오염된 태안 앞바다는 바로 태안을 하게 하려는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있어서 이렇게 깨끗해지게 됐죠. 자원봉사를 온 사람들이 깨끗하게 청소를 했다 형태로 적으시면 정답입니다. 잘 적으셨습니다. 참 잘했어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협동을 하게 되면 더러웠던 바다도 정말 회복될 것 같지 않은 바다도 깔끔해지고 깨끗해졌단 말이죠. 협동의 힘이 대단한 것 같지 않나요?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도 협동해서 해결해 본 적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축구같이요. 이번에 여자 배구팀도 엄청난 팀워크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넘기 힘들었던 4강 진출이라는 것까지 했잖아요. 그쵸? 여러분도 어려운 문제를 친구와 도와서 또는 가족과 도와서 분명히 해결했던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서 선생님이 먼저 보여주려고 합니다. 짠! 첫 번째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은 가족끼리 청소하는 사진이죠. 두 번째 볼까요? 우리 국가대표팀 양궁 선수들입니다. 우리 제덕쿵야, 그리고 부장쿵야, 중간에 있는 분은 어떤 쿵야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세 분이 계셨는데 이분께서 금메달을 따셨죠. 세 명의 엄청난 팀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세 명이서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어떤 협동이 있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집에서 함께 도와 청소하는 것, 이것도 협동이겠죠? 이렇게 깨끗해졌을 때 사람들은 보람을 느껴요. 얼마나 깨끗해진 거 보고 좋아요. 내가 청소를 했구나 이러면서. 두 번째 사진 보세요. 이렇게 올림픽 대표팀처럼 체육대회에서 우리 반이 승리했을 때 그것도 참 행복하죠. 이렇게 협동을 해서 뭔가 승리를 일궈냈을 때 참 행복합니다. 또 모르는 문제를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여 풀었을 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이것 또한 협동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함께 도우면 사실상 혼자서 할 집안일, 승리하기 어려운 체육대회, 그리고 어려운 문제, 이거를 빠르게 풀 수도 있고 빠르게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협동을 하면 저렇게 뿌듯하고 행복하다고는 했는데 정말 협동하면 좋을까요? 너무 궁금해요. 웅성웅성 됩니다, 사람들이. 자, 예를 하나 더 들어줄게요.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예요. 협동 없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무리하여 들다가 물건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작은 영상을 잠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냉장고를 옮기는 2인 1조 아저씨들의 이야기예요. 어머나. 혼자서 무리하다가 냉장고가 넘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혼자서 옮기지 않고 둘이서 협동해서 옮겼다면 냉장고가 부서지진 않았을 거예요. 아유, 저거 다 물어줘야 될 텐데 어떡해요? 자, 협동하는 사람들은 반면
무거운 물건을 함께 들어서 아까처럼 냉장고가 파손되지 않을 거예요. 둘이서 협동해서 하면 절대로 깨지거나 고장날 냉장고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부상자가 없고 또 물건 파손 없이 잘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협동하는 게 좋겠죠? 또 보겠습니다. 축구 경기를 할 때예요. 자, 팀워크를 생각하면서 내가 차고 싶고 내가 공격하고 싶지만 더 좋은 자리에 있는 공격수에게 패스합니다. 그러다 보면 골을 넣어서 승리하게 돼요. 하지만 내 볼이야, 내 볼. 내가 하고 싶어. 내가 MVP가 될 거야. 야, 내가 최고야. 하면서 협동 없이 혼자서 끝까지 공을 가지고 있다가 볼을 뺏기게 되면 당연히 축구에서 승리할 수는 없겠죠. 이런 체육대회 또는 경기에서도 사실상 배려, 협동이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또 볼까요? 우리 집 청소를 할 때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다 안 계시고 동생도 집에 없대요. 나 혼자 해야 된대요. 아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혼자서 청소를 3시간 동안 합니다. 어머, 다행히 협동하는 사람들은 각자 맡은 방만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대요. 엄마도 집에 계시고 아빠도 계시고 동생도 있고 나도 있고. 그래서 각자 맡은 방을 깨끗이 청소하니 30분 만에 청소를 깨끗하게 끝냈다고 합니다. 협동하는 거 중요한 것 같지 않나요? 모르는 문제를 풀 때입니다. 왜 이렇게 안 풀려?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여러분, 정말 모르는 문제는 혼자서 고민을 해도 안 풀릴 때가 많아요. 협동 없이 혼자서 하면 결국 풀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하지만 모두만 친구들끼리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상의해 보다 보면 결국 그 부분을 풀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진답니다. 모르는 문제를 풀게 된다는 얘기죠. 혼자서는 안 될 일을 다 많은 친구들이 함께 고민하면 된다. 이거 참 좋은 일 아닙니까? 협동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 다양한 협동의 예를 이렇게 잘 보셨나요? 생활에서 협동이 중요한 까닭은 인성이가 얘기를 하네요. 혼자서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가 있고 해낼 수가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서은이가 얘기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협동하니 물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더 쉽게 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3시간 걸릴 일을 30분에 해낸다거나 이런 예들이 있겠죠. 협동 중요한 것 같죠? 해결할 수 없는 걸 해결할 수가 있게 되고 더 오래 걸릴 시간 거를 짧은 시간 안에 딱 끝낼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협동. 여러분도 이렇게 잘 생각을 하셨다면 참 잘했습니다. 칭찬해드려요. 자, 교과서 73쪽을 볼까요? 73쪽의 생각톡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협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협동 중요한 것 같죠? 그런데 협동의 뜻은 뭘까요? 중요한 건 알겠어요. 그럼 협동이라는 것도 이제 의미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적어주세요. 교과서 73쪽 위쪽에 보면 빈칸이 있거든요. 나는 협동을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정지하고 쓴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세요. 네, 자, 적어보았나요? 선생님은 나는 협동을 여러 사람이 힘과 마음을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었어요. 네, 힘을 모으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마음을 모으는 것도 협동일 수 있거든요. 누군가 우리 가족 중에 동생이 고민을 한다면 그 고민을 잘 생각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들어주는 것 또한 협동이겠죠. 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만의 협동의 의미를 적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는 실천곡 3번째 활동입니다. 생활 속에서 협동을 실천해 보는 거죠. 자, 교과서에는 오른쪽 사진과 같이 나와 있어요.
생활 속에서 협동이 필요한 상황을 적어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실천해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요. 집에서 청소할 때 나는 가족과 협동하여 집안일을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협동이 필요한 상황인 경우 친구가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나는 잘 들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고요. 요 내용을 73쪽에 적은 뒤에 지금 요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학스토어에는 문제를 낼 수가 없어서 여러분의 유튜브 댓글로 숙제를 했는지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도 댓글 궁금하죠? 친구들은 어떻게 달았는지 한번 보시고요. 공감 가는 댓글에는 좋아요를,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집에서 청소할 때 가족과 협동해 집안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친구가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함께 들어주겠습니다. 학교에서 축구할 때 협동해서 우리 팀이 이길 겁니다. 네, 이런 것도 됩니다. 또 친구가 고민이 있다고 할 때 제가 잘 들어주겠습니다. 이런 것도 협동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이 협동할 수 있는 상황, 어떨 때, 그리고 이걸 하겠다. 요거를 유튜브에 댓글로 드르르르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스스로 오늘 수업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나는 협동의 의미를 말할 수 있나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협동의 의미를 적으셨으면 완료! 두 번째, 협동의 중요성을 알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협동의 중요성이 뭐예요? 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함께라면 해결할 수 있기도 했고요. 또 협동하다 보니까 오래 걸릴 것도 짧게 되고 빠른 시간 내에 할 수도 있게 돼요. 그만큼 협동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세 번째, 유튜브 댓글로 달라고 했었죠? 네, 협동을 실천하려고 했던 상황 그리고 할 것인 그 의지를 댓글로 남겨주셨다면 오늘 수업은 완료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줌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유튜브 또는 이학스토어로 만나다 보니 조금은 날다쌤이랑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아 하고 느껴질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 주에는 학교에서 본다는 거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수업 시간에 해야 할 거 72, 73쪽은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